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화학설비 위험 방지 기술에 대해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산업안전과 관련된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실제로도 산업 현장에서 안전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지식입니다. 오늘 강의는 학습 노트를 기반으로 진행할 텐데요.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면서 관련 문제도 함께 언급하겠습니다. 이 강의에서 다룰 내용은 총 8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1.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의 안전관리. 먼저 화학설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학설비란 말 그대로 화학물질을 제조, 처리, 저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설비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열교환기류가 포함되는데요. 열교환기류에는 응축기, 냉각기, 가열기 등이 있습니다. 이 설비들은 화학물질의 온도와 상태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부속설비는 무엇일까요? 부속설비는 화학설비를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분진처리 설비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사이클론, 백필터, 전기집진기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자동제어 설비도 부속설비에 해당합니다. 자동제어 설비는 설비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자동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합니다. 특히 특수화학 설비는 내부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자동경보장치, 압력계, 온도계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런 장치들은 설비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화학설비를 설치할 때는 방유제와 화염방지기를 설치하여 누출이나 화염 확산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 주제와 관련된 문제는 총 4회 출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4월에 90번, 91, 96, 88번 문제가 나왔습니다. 시험에서는 화학설비의 구성 요소나 안전장치의 역할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2. 위험물의 분류와 특성. 다음으로는 위험물의 분류와 특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험물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크게 인화성, 폭발성, 산화성, 부식성으로 나뉩니다. 제1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입니다. 예를 들어 과염소산 나트륨이 이에 해당합니다. 제2류 위험물은 인화성 고체로 황이나 정린이 대표적입니다. 제3류 위험물은 금수성 물질입니다. 칼륨과 나트륨이 이에 해당하죠. 제4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로 휘발유와 등유가 대표적입니다. 제5류 위험물은 유기과산화물입니다. 제6류 위험물은 산화성 액체로 과산화수소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폭발성 물질과 부식성 물질도 중요한데요. 폭발성 물질은 니트로화합물, 디아조화합물 등이 있으며 가열, 충격, 마찰로 폭발할 수 있습니다. 부식성 물질은 염산, 질산, 수산화칼륨 등이 있으며 농도에 따라 부식성이 달라집니다. 이 주제와 관련된 문제는 총 4회 출제되었습니다. 2021년 3월에 92번, 94번 문제가 나왔고 2019년 4월과 2020년 9월에도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위험물의 분류와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연소와 폭발의 원리. 이제 연소와 폭발의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연소는 물질이 산소와 반응하여 열과 빛을 내는 현상인데요. 연소의 형태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1. 증발연소. 고체가 증발하여 연소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나프탈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 분해연소. 고체가 분해되어 연소하는 형태입니다. 목재가 대표적이죠. 3. 표면연소. 고체 표면에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형태입니다. 목탄이 이에 해당합니다. 폭발도 여러 형태로 나뉘는데요. 기상폭발은 가연성 가스가 공기와 혼합되어 폭발하는 현상입니다. 응상폭발은 액체가 급격히 기화하면서 폭발합니다. 분진폭발은 미세한 고체 입자가 공기 중에서 폭발하는 현상입니다. 폭발 범위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가연성 물질이 공기 중에서 연소 가능한 농도 범위를 폭발화한계, LFL와 폭발상한계, UFL로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가솔린의 폭발 범위는 1.4에서 7.6 볼륨입니다. 이 주제와 관련된 문제는 총 4회 출제되었습니다. 2019년 4월에 81번, 87번 문제가 나왔고 2020년 6월과 9월에도 출제되었습니다. 폭발 범위와 방호 대책은 시험에서 자주 묻는 부분이니 꼭 기억하세요. 4. 퍼지 및 환기 관리. 다음은 퍼지와 환기 관리입니다. 퍼지 작업은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불활성 가스를 사용하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은 천천히 균일하게 진행해야 정전기 발생이나 폭발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환기 관리는 밀폐 공간 작업에서 필수적인데요.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 축적을 방지하기 위해 환기 장치를 적절히 설치해야 합니다.
이 주제와 관련된 문제는 총 2회 출제되었습니다. 2019년 4월에 85번번 문제가 나왔고 2020년 8월에도 출제되었습니다. 5. 화학물질의 반응 및 안전. 화학물질의 반응도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금속 나트륨이나 칼륨은 물과 반응하여 수소를 발생시킵니다. 탄화칼슘, 칵은 물과 반응하여 아세틸렌을 발생시키죠. 또한 자연 발화는 산화열, 분해열, 중합열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열 축적을 방지하고 산소를 차단해야 합니다. 이 주제와 관련된 문제는 총 3회 출제되었습니다. 2020년 6월, 2020년 9월, 2019년 4월에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6. 소화약제와 소화 방법. 소화약제는 크게 분말 소화약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강화액 소화약제로 나뉩니다. 소화 방법으로는 질식 소화, 냉각 소화, 연쇄 반응 차단이 있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된 문제는 총 3회 출제되었습니다. 2020년 6월, 2020년 9월, 2019년 4월에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7. 공정안전보고서, PSM. 공정안전보고서에는 공정안전자료와 공정운영자료가 포함됩니다. 이 보고서는 착공 30일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주제와 관련된 문제는 총 2회 출제되었습니다. 2020년 6월과 2019년 4월에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8. 열교환기 및 펌프 관리. 마지막으로 열교환기와 펌프 관리입니다. 열교환기는 일상점검과 개방점검으로 관리합니다. 펌프의 공동현상을 방지하려면 흡입비 속도를 줄이고 흡입관 손실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 주제와 관련된 문제는 총 2회 출제되었습니다. 2020년 9월과 2019년 8월에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강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 시험 대비를 철저히 하시고 관련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보세요. 총 24회 출제된 만큼 이 주제는 시험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